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신영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퇴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권남이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 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부터 보는 건가요? 네, 조선일보 일면 불만이 아주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자, 6년 후 전투기 100대가 모자란다.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예. 어제 그 방위사업청이 그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지요. 자,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최단기에 재추진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의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의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9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의 이런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혹은 과도하게 위기를 부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야 조선일보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보도와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 조선일보의 불만 가득한 6년 후 전투기 100대 모자란다라는 이런 제목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차기 전투기 미국 보잉사 F-15S2로 결정될 듯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네. 사실상 단독 보도였습니다. 정부 소식 통말을 인용해서 전한 것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기종 선정을 늦추거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부 소식 통말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보도했는데 그거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뭐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 뜻대로 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다 불만의 표시를 하는 그런 신문이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밖에는 없죠. 예, 조선일보에 상당한 불만을 오늘. 이거 뭐 기종선정 부분에서도 오보를 했는데 6년 후에 전투기 100대가 모자란다. 이 부분이 정확한 보도인지. 네. 그런 지적은 어제 낮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만의 주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자, 뭐 주장은 역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예. 근데 크게 보도할 만한 사안인지. 글쎄 이거 일면 제목으로 이렇게 뽑을 만한 내용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숨겨둔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뭐 조선일보가 반격성 새로운 뭔가를 내놓지 않겠는가. 의혹이든 사실이든 뭔가 새로운 논란이 될 만한 국면을 만들 만한 그런 이슈를 생산해내지 않을까.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최동욱 총장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불만 표시 말고는 뭐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국면을 새로 만들 만한 새로운 의혹 제기라든지 사실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사설이 한 건 있군요. 사설도 있고 이면에 뭐 하여간 최동욱 총장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뒤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속내를 한 줄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8면봉에 실렸습니다. 예. 왜 한 줄짜리 그 촌평 이게 실려 있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8면봉.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본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하며 아이 엄마에게는 소송을 안 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다 왜 소송하느냐? 그 아이 엄마한테 소송을 해야지. 최동욱 총장 안 그러신가? 조선일보가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을 하라는 건가요? 왜 자기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애 아빠인 것처럼 나에게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난국을 초래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은. 아니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했으면 있지도 않을 일이 벌어진 건데 왜 아이 엄마를 고소하지 우리를 고소하냐? 지금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참나. 그리고 최동욱 총장은 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 주장을 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은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이거는 독자를 좀 호도할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설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최동욱 총장은 자기 이름을 멋대로 갖다 쓴 임모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런 처신은 더 큰 논란과 조선일보 보도가 과연 어떤 정보의 출처로 가능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임모 씨를 잘 설득을 해서 어차피 그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글쎄 말입니다. 잘 설득을 해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명예훼손 소송 건다면 예. 그 유전 검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글쎄 말입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겠습니까? 예. 이 최동욱 총장의 이런 수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시나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네. 예. 다른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뭐 사실을 아주 드라이하게 전하는 정도입니다. 절대 조선일보 편에 서지는 않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참 보기 좋게 조선일보의 보도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 논리를 이렇게 균형 있게 도표로 싣고 있는데 임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임씨 술집에 매일 갔고 안주 주문 없이 술 마실 정도다. 손님과 업주 이상의 관계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면 최 총장은 임 씨와 혼외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아닌 사이다.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
여러 손님 가운데 한 명이다. 그리고 임모 씨가 운영했던 이 점포는 일반 음식점이며 자리를 마치면 항상 후배 검사들과 함께 귀가했다. 뭐 업주와 또 그 손님 그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논란들이 본질은 아니죠. 일단은 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제 봐야 된다고들 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아이 학교 기록에 최동욱 총장 이름이 기록된 점, 또 아이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의혹들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말하자면은 그 여성의 아들이 최동욱 총장의 아들이다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은 일일이 반박하면서 언론의 보도윤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의 이 뭐 양자의 그 뭐라고 할까 주장을 비교한 것도 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최 총장이 소장에서 언급한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따로 실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보게 되면은 보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므로 전달을 그 보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도 준칙이죠.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답변의 기회.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할 때에는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게 사생활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죠. 예, 마지막 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그런 요강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애엄마를 고소하지 않느냐. 이런 조선일보의 오늘 논조는 정말 아주 전대미문의 사설 또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 일단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 것인가 오늘 한겨레가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요.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의 허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에 대한 유전자 감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근거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임모 씨가 거부하면은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어떻게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임모 씨와 지금 최동욱 총장은 드러난 사실로는 뭐 전혀 그 최동욱 총장 주장대로라면은 손님과 업주 사이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이 간절하게 요청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또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될 한쪽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는 완전히 남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근거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이죠. 오늘 이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최동욱 총장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겨레 1면을 보겠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 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지적. 어제 사실 우리 뉴스바에서 강기정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받은 것의 나머지 부분만 이제 기초연금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원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65세가 지나서. 그러면은 20만 원이 그 지급액이라 할 때 5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민연금 들겠어요?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냥 20만 원 그대로 받는데. 예. 국민연금을 15만 원 받는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참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지. 국민연금을 해서 기초연금을 깐다.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받는 수익을 깐다. 이거는 대체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미래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지적입니다. 예. 오늘 권은희 수사과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네.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권은희 수사과장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 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뭐 권은희 과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당신 때문에 희망을 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이런 팬레터를 이렇게 신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꼿꼿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사의 부당함을 공개한 이후에 오히려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당한 것은 금세 드러나는 시대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권은희 수사과장하고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도 나왔군요.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인데 남재준 국정원장도 꼿꼿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요즘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국정원의 역할은 조국의 새벽을 준비하는 일이며 이는 곧 다가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으로부터 해임하라.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이 이렇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처지인데 여기에 전혀 굴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외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 내부적으로는 종북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뭐 이와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야당이 이 기사 보면 참 허탈하겠네요. 최근에 또 국정원 실국장은 물론이고 직원들과도 만나가지고 말이죠.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외모가 할아버지 같은 나를 왜 어려워하느냐라면서 농담도 건넨다고 합니다. 이 양반 여유 있네요 보니까 말이죠. 네. 근데 뭐 새벽론 이런 것들은 뭐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네. 지금 남재준 원장이 한 말 중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국내 종북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는 쪽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뭐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치 개입 더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격려의 발언이라 하겠죠. 뭐 야당 자체를 종북 세력으로 보는 국정원의 관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문재인 후보 비방한 게 어떻게 종북 세력 대처입니까? 이게 바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했던 일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현재 국정원이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은 꿋꿋하게 정치 개입 열심히 하겠다. 네, 뭐 국정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사가 한 가지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서 직원 정모 씨를 파면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정모 씨, 파면한 정모 씨가 국정원을 오래전에 그만뒀던 김상욱 씨와 함께 김하영 씨를 미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상욱 씨의 차량이 찍힌
CCTV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겨레가 보니까 말이죠. 국정원이 증거라고 내세운 그 차에 보면은 그 선루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김상옥 씨 차를 보니까 선루프가 없어요. 김 씨 차가 2대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 그랜저 차량인데 그 동영상에서 김상옥 씨의 차라고 지목된 그 차는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에서는 선루프가 있는데 이게 저 실제 보니까 선루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결국에는 이 증거가 엉터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국정원의 엉터리 증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도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또 반론을 또 실어주네요. 한겨레가. 저야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사안 자체나 예. 대응이나 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지난 정부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신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을 상대로 이제 홍보한 게 있는데 이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이 6면에서 실은 내용인데 다른 나라와 주변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일본보다 조건이 더 열악했고요. 없을 거라던 광우병이 미국에서 재발했고 일본에서는 인간 광우병도 발발하고 있는 양상인데 뭐 당시에 무조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MB 정부의 말들은 말 그대로 뭐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였고요. 네. 뭐 4대강 건설사 담합 이 담합 과정에서 국고 1조가 샜다라는 보도 뭐 오늘 도하신문에 실렸고요. 예. 한겨레 구면을 보면은 청와대 춘추관장이 부친상 때 경찰이 교통경호했다는 참 이런 박정희 정권 때나 볼 수 있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한겨레 구면에 실렸고 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사천 양산입니다. 네. 네, 경남입니다. 한겨레 8면에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 예,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그 찬사가 지나치다. 이승만 업적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비견하고 또 우매한 백성을 새 국민으로 만든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고 예. 구약 성서에 야곱을 연상시킨다는 이런 예찬을 남발한 이런 인물이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한겨레 8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네. 과거 책들 뒤져보면 제가 논문을 이 양반 책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예. 뒤져보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무슨 뭐 야곱이 아니라 거의 모세에 준하는 지도자로 찬사를 했던 이런 형태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유영익 씨 관련 어록이 네. 뭐 어제 오늘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하나만 소개하면은 조선일보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2년 내에 집을 팔면은 투기꾼으로 머는 부동산세. 이 부동산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세 내리라는 거죠. 부동산세 내리면 뭐 가난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부자가 좋겠습니까? 예, 부자신문 조선일보에 오늘 민낯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조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노래는 없나요? 네, 뭐 공군 이야기가 나와서 빨간 마후라 준비했습니다. 공군 합창단의 빨간 마후라 이 노래 들으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 개입을 두고 새누리당은 여직원 인권 침해 운운하며 물타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이 4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데 대해 이런 방구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적반하장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희진 대변인. 법은 멀고 선거는 가깝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조작해서 박근혜 죽이기 선거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이고 허위사실로 판명받고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그런데 인권 침해의 핵심 증거라던 김하영에 대한 미행을 다룬 CCTV. 저 빨간 차가 그 정기성 의원이 가는 거고요. 이 정성 증인이가 녹색 차가 김하영 의원이 가는 방향입니다. 김하영 증인이 가는 방향입니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숨기고 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행입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증보다도 더한 국정원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조명철 의원도 바로 직전에서 스탑을 했거든요. 화면을. 그러면 이거는 알고서 화면을 세운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김하영의 차와 김하영 차를 뒤쫓은 사람의 차가 서로 엇갈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국정원. 그런데 오늘 한겨레는 김하영 차를 뒤쫓은 또 다른 사람의 차가 그 차가 아니라고 보도. 결국 미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말.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 그게 과연 증거인지.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님, 대선 당시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걸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연관지어 들어보세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